폭스바겐이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탑재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하던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대다수 1주택자들은 오히려 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제 부동산 시장 영향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LG나 SK의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폭스바겐 하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죠. 예.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폭스바겐이라는 그 이름이 독일 말로 국민 앞에 폭스 그다음에 바겐 차 국민차라는 회사 예. 이름이에요. 네. 저가의 차량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이른바 파워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흉내를 내서 처음으로 파워데이, 이렇게 배터리에서 파워가 나오니까 전기차 파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얘기가 이제 각형이라는 게 사각이 져 있다. 네. 직각이 일어나 있다는 그 배터리. 현재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이 오늘 얘기한 그 각형, 사각이 져 있는 거 우리 핸드폰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런 것이 큰 덩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저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우치형. 파우치라는 것은 주머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날렵하게 생긴 그 파우치형. 그거 우리나라 이 SK 이노베이션과 또 LG 화학에서 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원통형. 저것은 큰 원통형으로 들어가서 테슬라가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는 원통형으로 가겠다 이런데 저건 일본의 파나소닉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국마다 또 배터리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의 이 각형을 쓰겠다는 의미. 우리나라는 각형이 삼성 SDI밖에 없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의 1등이 LG화학, 2등이 SK 이노베이션인데 이 1, 2등이 주로 폭스바겐의 파우치형을 납품해 왔는데 갑자기 세계 2위의 전기차 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파우치 안 쓸래, 각형을 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형을 사용하고 있던 회사들은 좀 쾌재를 부르고 파우치형을 사용한 회사들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지금 각형 중에서 각형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은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중국과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당장에 이르겠다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왜 그 폭스바겐이 이렇게 전략을 바꿨을까? 네. 이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그것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좋죠. 네, 궁금합니다. 예, 폭스바겐이 갑자기 이래 파워데이를 하면서 우리는 각형을 하지 않고 파우치형을 하지 않고 각형을 하겠다 이런데 지금도 폭스바겐은 각형도 하고 있고 또 파우치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형은 중국 CATL로부터 받아들이고 있고 파우치형은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LG나 SK가 미워서 한국산 제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파우치형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지금 올인을 하겠다고 올해 전기차 원년으로 하고 자동차 화석연료차를 지금 폐쇄하고 인력도 감축시키면서 전기차로 막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은 각형도 하고 파우치형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30년부터는 아예 통일을 해버리자. 그런데 왜 통일을 했을까의 첫 번째 이제 추측은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자주 납니다. 네. 나는 이유는 그 배터리에 이온이 액체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고체로 만들자 해서 그 고체 배터리 이름을 우리가 흔히 전고체, 전부가 고체로 돼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 배터리의 앞으로 미래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앞으로 5년이 되면 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고체로 가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폭스바겐은 미리 지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각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LG나 SK가 미워서 그런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왜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LG, SK 소송전이 폭스바겐에 피해를 줬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그럼 나오는 건가요? 예, 그것은 지금 그 뭐 공교롭게 겹쳤을 수도 있고 조금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 좀 내막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기차 주로 생산 기지가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폭스바겐의 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SK와 LG가 배터리 전쟁에 들어가면서 적어도 ITC 미국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기로는 SK가 LG 거를 뺏겼으니까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제 조처가 발효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SK를 보고 조지아로 갔는데 조지아에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해? 물론 미국은 2년간의 유예를 주긴 했습니다만은 장기 2년이 지나면 한국 SK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할 테니까 아예 이럴 바에 이번 기회에 각형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바로 한국의 LG와 SK가 싸우다가 예. 큰 손님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의 심기를 거스리고 폭스바겐의 미래가 좀 불확실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자충수를 뒀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얘기는 폭스바겐이 중국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CATL하고 좀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번 기회로 폭스바겐이 자기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스웨덴에 그 노스라는 회사하고 지금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그 파우치형을 할까 각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각형으로 결정한 것이지 꼭 LG, SK를 미워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예. LG와 SK 이제 그 소송전에서 SK가 밀리면서 지금 LG가 일단은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게 예. 조지아주에 SK가 공장 짓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 결정을 거부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SK는 막 기대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 무역위원회 ITC의 그 이 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이 일단 무역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판정을 해서 네. SK가 LG의 기술을 뺏어왔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그 판정 자체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예. 그러면 판정했을 때 10년간 수출을 규제하자. 수입을 규제하자 이런 엄청난 제재는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거부해버리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는 거가 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60일 내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4월 10일까지입니다. SK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SK가 수출을 못하거나 수입을 못하면 SK의 조지아 공장이 안 돌아가면 거기다가 실업자가 생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해서 미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꼭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고 예. 또 LG 측에서는 아닙니다. 영업 비밀을 훔쳐간 나쁜 사람들은 응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 만약에 공장을 못하게 돼서 실업자가 생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LG가 들어가서 예. SK 공장을 사서 계속 가동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LG와 SK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가능성, 거부권. 예, 그거 뭐 대통령 마음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에 ITC의 결정을 이렇게 거부권으로 네. 막은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대부분은 네. ITC 무역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 관례를 따진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은데 네. 이 조지아라는 곳이
또 이 배터리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키워야 되고 예. 또 조지아주가 미국 대선이나 중간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에 여기서 인심을 잃으면 예. 국회의원들 중간 선거에서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조지아주에서 살짝 역전하면서 대통령의 역전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2차 이제 특허 침해 소송 결과도 이번 주에 발표되니까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에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놓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이게 뭐 1주택자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더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의견이 좀 이 어떠십니까?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요, 60한 4개 정도의 어떤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뭐 많은 세금이 있지만 1차적으로 재산세요. 네. 재산세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재산세의 경우에 정부가 바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공시 가격이 올라가서 저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법을 하나 개정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재산세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0.05%포인트를 앞으로 한시적으로 3년간 낮춰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른 폭보다도 세금 감면 폭이 크다면 네. 세금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감면 혜택이 소위 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이번에 정부가 0.05%포인트 그 세율을 낮춰준 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좀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전 국민 중에서 지금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 아파트의 9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서울의 경우에도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공동주택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의 92%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재산세는 덜 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재산세 말고 그다음에 종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사실 종부세가 더 무서운 폭탄인데 이 종부세는 6억 이하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9억. 계산할 거 없고 근데 종부세를 적용받는 사람들, 종부세는 9억 이상 네. 거기다가 이제 1가구 2주택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니까 예. 종부세 쪽을 바라보고 또 강남을 바라보고 9억 원 이상을 바라보면 세금 폭탄이 맞고 예. 6억 원 이하 쪽을 바라보면 세금이 감경된 게 맞고 예. 뭐 양쪽 주장이 다 틀리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다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위 한 10% 안쪽인 사람한테만 전국적으로 볼 해당되는 때 10%, 이제 예. 서울로 보면 한 조금 더 많아지고. 3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공시가격이 발표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주택 어딘가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요. 그 알면 괜히 그 속만 그러니까 알아봤자 그러니까요. 뭐합니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네. 한평생 뭐 했길래 이렇게 지금 집도 하나 구하지 못했느냐 네. 참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네. 청담동에 있네요. 네. 역시 청담동 더 펜트 하우스라는 집인데요. 예. 여기에 연예인도 많이 살고 재벌 총수님들이 많이 사세요. 아, 그래요? 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평당 가격이 뭐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30여 평 정도의 가격인데 예. 이 가격이 그 163억이래요. 예. 아. 공시가격이. 네. 공시가격이 163억인데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 두 개를 합쳐서 네. 내야 될 세금이 4억 953만 원. 1년에요? 예. 4억을 세금으로 내는 예. 거예요? 종부세와 재산세만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아니 4억짜리 집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을 예, 집은 공시가가 163억이니까 보통 집값은 한 200억, 250억 정도 실거래가가? 예, 예.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르쳐 드릴까요? 예, 하나 더 예. 들어볼까요? 조금 그 낮은 선으로서 이제 네. 그 강남구 서초구 반포동에 가면 예.
아리팍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크로리브 팍에서 요즘 그걸 새로 줄여서, 뜨는 예. 평당 1억 원이 넘은 그 상당히 예. 비싼 아파트죠. 네. 거기에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는 한 40평 정도 되는데 이 공시 가격이 35억으로 나왔네요. 네. 공시 가격이 35억으로 나니까 현재 지금 그 저기 저 종부세와 이 재산세를 합쳐서 예. 4,352만 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2,7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 7, 80% 뛰었네요. 근데 요거는 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고요. 네네. 이번에 정부의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일 경우에 이 그 훨씬 종부세가 누진이. 아주 중과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3.2%가 최고 세율인데 이게 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을 두 채 갖고 있을 경우 되면 종부세하고 보유세 합쳐서 1억 정도 나오는.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이 비싼 집은 많이 낸다. 예. 이렇게 알고 마무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측면은 또 하나 작년에 예. 이게 그 종부세라는 게 예.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예. 작년에 아파트 가격 실제로 오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가격이 반영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